자,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1번, 2번, 3번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자, 1번은 8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래. 그냥 n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니까 얘는 그냥 8팩이죠. 그치? 굳이 쟤를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8명 중에서 8명을 모두 뽑아서 줄을 세우시오고 얘는 8팩 나누기 8-8이니까 0팩이야. 0팩은 우리 뭐로 약속했어? 1이라고 약속했어. 그치? 응? 자, 8팩 정도는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답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 2번. 2번은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래. 8p3이죠. 요거 개선은 팩토리얼보다 그냥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되시죠? 그럼 87에 56에 곱하기 6이니까 336가지. 응? 자, 3번은 자, 이번엔 8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을 세웠더니 그때 경우의 수가 56이래. 이것도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연속된 자연수 어디까지 곱해져 있는지 보면 돼. 자, 따라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n은 2로 그냥 간단하게 구해줘. 그치? 되시겠죠? 뭐 요건 어려울 거 없으실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니네 문제로 만들어지는 자, 경우의 수 순열 문제들이 나와. 자, 요 첫 번째 유형의 주제는 요거야. 자, 1번처럼 이웃하게 나열하기.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야. 자, 얘만 잘하면 돼. 1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해지게 돼. 응? 자, 봐봐. 이웃하게 나열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남자 넷, 여자 셋이 있는데 얘네들 7명을 줄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 3명은 이웃하란 얘기는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란 얘기니까 뭐 취급이야? 한 덩어리 취급인 거야. 응?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돼. 이웃하는 원소들을요, 통칭 원소라고 할게. 이 이웃하는 원소를 한 개 취급을 합니다. 얘는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럼 얘를 한 개 취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총 몇 개의 원소가 줄을 서는 거야? 5개 원소가 줄을 서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5개 원소가 줄을 서니까 일단 5팩이야.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한 개 취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개 취급한 그 여학생 3명이 그냥 막말할게. 지들끼리는 순서는 당연히 고려를 하시면 된다고. 그치? 얘네가 한 명이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애들 3명끼리 서로 줄 서는 방법을 곱하셔야 된다고. 되시겠죠? 그래서 이웃해서 나열하기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해결이 되실 거야. 720까지. 5팩 얼마라고? 120. 120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은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부정의 멘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냥 슬쩍 생각하면 1번의 여사건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그 여사건이 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즉 이웃하지 않게 해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가
이웃의 여사건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야,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큰일 납니다. 이해돼? 이게 왜 이웃의 여사건이 아니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무조건 셋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두 명도 같이 다니면 안 된다야, 그치? 이해돼? 그럼 이걸 여사건으로 풀면 전체에서 얘네가 세 명이 모두 같이 다니는 경우만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요 멘트는 두 명도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첫 번째, 반대로 이웃이 가능한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이웃 가능한 원소를 먼저 나열을 해. 나열을 해.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의 반대말은 남학생은 이웃해도 된다잖아. 그치? 그래서 남학생 4명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남학생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죠. 그치? 여기다가 이제 남학생을 먼저 세웠어. 그 다음에 여학생이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주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개념으로 보시면 총 몇 가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애들은? 여자 3명은 앞과 뒤를 포함해서 총 5군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저 전체 5가지 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을 하셔서 여자애들을 줄을 세우면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이웃 가능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은 항상 이웃 가능한 원소 나열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제한 조건이 있는 원소들을 줄을 세워주면 된다야. 자, 그래서 4팩은 24고요. OP3은 543, 60까지니까 여기 이제 1440까지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리고 니네 확률과 통계학 공부하면서 또 하나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가서 그대로 싹 다 나올 거야. 니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지 하면서. 근데 확률과 통계 니네 교과서를 보시면 순열 조합이 없어. 뭐부터 있냐면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부터 나온단 말이야. 근데 뒤쪽에서 확률을 구할 때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응? 그럼 니네가 1학년 1학기 기말 때하고 저 3학년 때 이거를 봤을 때 기억이 난리가 없단 말이야. 되게 열심히 해서 그때까지 기억을 갖고 가야 돼. 물론 3학년 겨울방학 될 때 이거 시작하면 확률과 통계 시작하면 복습은 하긴 할 거야. 근데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지금하고 앞으로 선행 없어. 확률과 통계는 선행 안 할 거야. 그냥 3학년 되는 고해에 시작해서 수능 보고 딱 끝낼 거라고. 그만큼 니네가 양이 많고 대수하고 미적분원이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 확률과 통계까지 손이 안 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 3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해야 돼. 니네 미적분 2를 갖다가 학교에서 내신을 분명히 할 거거든? 니네 이공계생들은 미적분 2 내신을 반드시 해야 될 거야. 그럼 이제 그거 내신에서 내가 1등급 맞을 정도의 공부와 확률과 통계와 대수, 미적분 수능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저기 꽂혀있는 저런 책 3권씩 해야 된다고. 3권이 뭐야? 훨씬 더 해야지. 응? 그래서 불평 불만 갖지 마시고 이번 방학 때 숙제가 많네 적네 헛소리들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17-5번 자, 이 문제는 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스페셜이라는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자, 쟤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글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근데 1번, 2번, 3번처럼 우리가 어떤 줄을 세울 때 니네한테 특정한 조건을 줘.
자,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요. 걔부터 우선 나열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해결을 해주면 돼. 무조건 쟤부터 정리해놓고 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특정한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 자, 1번은 자, 지금 7개 글자가 배열이 되는데 S를 제일 처음에 쓰시고 나머지 5개는 미정이야. 근데 마지막에 P를 반드시 쓰래.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딱 S하고 P만 박아 놓으시면 나머지 5개는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5팩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1번은 120까지.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애들이 니네 시험 때 의문사를 당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돼. S하고 P 사이에는 2개 문자가 들어오게 배열을 해보래. 그럼 니네는 무조건 이거부터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저 멘트는 S가 있고, 자, P가 있는데, 여기에 일단 2개 문자를 넣으라 그랬어. 그럼 일단 이거부터 넣어야지. 자, 그럼 쟤를 넣는 방법은 5개 남은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서 저기다가 넣어야 돼. 그치?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니네가 잘 틀리는 게 뭐냐 하면 S와 P 사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자리 고려를 안 해. S가 앞에 와야 된다 이런 말 없어. 그치? S와 P 사이라는 의미는 SP도 되지만 PS도 된다가 당연히 국어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말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 S하고 P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박아놓고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돼? S하고 P가 자리 바꾸는 곱하기 2가 곱해져야 돼. 그치? 그럼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이 특정한 조건이 끝나면서 얘는 이제 어떻게 다녀야 돼? 덩어리로 다녀야 돼. 그치? 자, 그럼 얘가 덩어리로 다닌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용되지 않은 문자 3개랑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머지 문자들하고 줄을 서는 경우가 4팩이 곱해지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치?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5, 4, 20, 40에다가 24, 960인데 니네 보기에는 무조건 480도 있어. 그래서 이거 안 곱해서 480 고르는 진짜 참사가 벌어져. 근데 니네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480을 고르고 검토할 때 이거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고쳐. 검토 현장에서는 내가 구구단을 잘했나 계산 확인만 한단 말이야. 내 설계가 잘못됐는지 절대 확인하지 않아.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곱하기 하나하나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이게 2가 곱해져야 되는가? 그대로 가야 되는가? 선택을 하실 때. 응?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조건은 너무 익숙하고 대중적인 조건이야. 뭐라 그랬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뭐 확인해야 돼? 여사건이 편한가 확인해야 돼. 무조건 편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둘 다 뭐가 오는 경우,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는 게 빠르다고.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7개 문자니까 7팩이고요. 몇 년 전에 수업을 하니까 어떤 병신 나한테 선생님 모음이 뭐예요? 이지랄. 영어에서 모음이 뭐냐? 와, 진짜. 모음 몇 개 있냐, 얘들아? E, I, A 3개 있죠, 그쵸? I, A, U. 자, 그래서 저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서 양쪽 끝에다 배열을 하시고, 그치? 그럼 나머지 5개 문자는 줄을 세우면 되니까 5팩이 될 거야, 그치? 응? 그럼 이런 팩토리얼 같은 거 계산하실 때도 얘들아 공통인수 최대한 활용하셔서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자, 5팩 묶이죠? 자, 120 묶어주면은 앞에서는 7 곱하기 6, 42 남고요. 뒤에서는 3 곱하기 2, 6 남아. 자, 그럼 36 곱하기 120이니까 12 곱하기 3, 1440. 3 곱하면 4320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 특정 조건 있는 경우의 수까지 보셨고, 특히 2번 같은 애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응? 천천히 푸세요. 경우의 수는 천천히. 빨리 풀면 거의 틀려. 응? 천천히 푸세요. 우리 문제는 되게 쉬운데, 우리 자연수나 이제 정수 만들기 경우의 수를 물어볼 거거든요. 자, 정수 만들기는 일단 니네가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게 0이 포함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가장 큰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가 포인트야. 즉,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런 데다 0을 끼워 놓는다고.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0이 절대 못 오지. 그치? 0이 올 수가 없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의 배수 판정이야. 우리 문제는 지금 되게 심플한 거고, 니네 거의 시험은 이거 나와, 이거. 그래서 내가 요 문제를 풀어보고 니네한테 예시 문제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응? 자, 일단 우리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 1번. 자, 지금 5개 숫자를 모두 나열해서 1번은 5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그럼 얘는 그냥 저 자연수 줄만 세우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5팩이 되니까 총 120개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32,000보다 작아야 된대. 그치? 자, 그럼 얘는 뭐 갖고 결정하냐 하면 자릿수 갖고 결정하면 돼. 일단 이 만의 자리에 1이 오거나 2가 오면 무조건 작죠. 그치? 그럼 이때는 얘가 1이냐 2이냐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머지 4개 자연수는 줄을 쓰면 되니까 4팩이 곱해질 거야. 그럼 요게 이제 48가지가 나와. 그치? 되죠? 자, 근데 이제 만의 자리가 3이 오면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3이 오면은 1000의 자리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돼. 그치?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지. 그럼 얘가 1이 왔을 때는 나머지 3자리 결정하는 게 3팩이 되니까 요게 이제 6가지가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2번은 요거 2개의 합이니까요. 몇 가지냐면 54가지가 나와. 여기까지 되죠? 어디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니? 아우, 씨. 되죠? 자, 근데 3번은 2번에다가 단서를 하나 더 달아놨어. 똑같은 상황에서 5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어디까지 확정이야? 1의 자리에 요거까지 확정이지. 그러면 뭐가 줄어들면 되냐면 요 팩토리얼이 줄어들면 된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저 4팩이 아니라 몇 팩으로 바뀌어야 돼? 3개만 줄 쓰면 되니까 요게 3팩으로 바뀌면 되고요. 그쵸? 두 번째 경우는 요 2개만 결정하면 되니까 3팩이 아니라 2팩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3번 답은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2 곱하기 3팩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2팩 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총 1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해보시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요걸 풀어봐. 1시간 5분 줘 볼 테니까. 자, 지금 0부터 자 9까지 얘를 한 번씩만 사용을 해.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세 자리 자 3의 배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0부터 9까지 숫자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리 3의 배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지금부터 풀어봐. 노가다 하신 분들 보세요. 노가다 하면 안 되지. 시험장에 이거 노가다 어떻게 하고 앉았니 이거? 시간 딱 3분 남아도 이거 한 문제 남았으면 풀어야 되는데. 봐봐. 야,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요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치?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아니, 니네 왜 3장 내용만 나오면 다 모르는 거야? 3장 거기 실수해서 니네 가우스도 배우고 절대값도 배우고 또 하나 뭐 배웠어? 잉여를 배웠지? 모든 배수 판정법은 정수를 뭘로 분류하냐 하면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푸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잉여류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럼 우리가 3의 배수를 판정을 해야 되니까 저기 있는 정수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할 거야. 응? 니 생각을 해봐라. 속 터지네 진짜. 빡대가리들 진짜. 시끄러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들아, 나머지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눴어.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세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만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얘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그럼 세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나머지가 모두 같은 경우. 나머지가 모두 같은 애들은 더하면 다 3의 배수지. 이해돼? 또 하나는 나머지가 어떤 경우? 다 다른 경우. 나머지가 두 개만 똑같으면 절대 3의 배수가 될 수 없어. 1, 1, 2 이런 거 안 되죠? 1, 2, 2 이런 거 안 된다고. 0, 0, 1, 0, 0, 2 다 안 된단 말이야. 즉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세 수를 더했을 때 얘는 두 가지야. 나머지가 모두 같거나 나머지가 모두 다르거나.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노가다를 언제 다 쳐하고 앉았니? 응?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가 끼워진 거냐면 0이 끼워져 있단 말이야. 제가 변수라고. 응?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자, 집합으로 나눠볼게. 지금 우리 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가 0, 3, 6, 9, 4개 있죠. 그치? 자, 나머지가 1인 애가 1, 4, 7, 3개 있고요. 그쵸? 나머지가 2인 애가 2, 5, 8 이렇게 3개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케이스 하나씩 나눠봐. 자, 먼저 1번부터 구해볼게. 자, 나머지가 모두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쉽지. 0이 없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는 뭐 하면 돼? 이 세 개의 숫자들 여기다 줄만 세우면 돼. 그치? 3패. 됐어? 또는 이제 얘가 문제인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일단 네 수 중에서 세 수를 선택을 했을 때 0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내가 저 세 수를 369만으로 배열을 하면 줄 세우면 되지. 3팩. 근데 저 세 수 중에 0이 하나가 왔어. 그럼 0이 하나가 오면 나머지 두 개 수를 선택해야 되겠잖아. 몇 개? 세 가지, 그치? 3, 6을 선택하느냐, 3, 9를 선택하느냐, 6, 9를 선택을 하느냐, 세 가지죠.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0, 3, 6을 선택을 했다고 쳐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줄을 세우면 3의 배수는 맞는데 0이 맨 앞에 못 온다고. 어떻게 돼야 돼? 제가 줄 서는 방법인 3팩에서 0이 맨 앞에 온 2팩을 빼주면 된다고. 그치?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요게 첫 번째 경우 끝이야. 지금 첫 번째 경우 뭐야? 나머지가 모두 같은 경우.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엔 나머지가 모두 다른 경우. 그럼 나머지가 모두 다른 경우는 이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줄 세운 거잖아. 근데 뭐가 또 중요해? A0에서 0이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봐. 자, A0에서 0이 선택이 되는 경우는 이제 얘랑 얘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이야. 그치?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줄을 세우잖아. 이걸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는 얘랑 똑같겠죠? 3팩 곱하기 3팩에서 2팩을 뺀 거야. 그치? 또는 자, 이번에는 A0에서 0이 선택이 안 됐어. 그럼 얘는 뭐 선택한 거야? 369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선택의 가지수가 A0 세 가지, A1 세 가지, A2 세 가지죠. 그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줄 세워야 돼. 3팩이야. 그치?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야. 자, 첫 번째는 2, 6, 12 더하기 6에다가 6, 2 빼면 4, 3, 12 요게 이제 30까지가 나오고, 그쵸? 자, 두 번째는 3, 3은 9 6에서 2 빼면 4 9, 4, 36까지 요거 27 곱하기 6 요게 그러면 6, 7에 42, 162개 두 개 더해주니까 198개. 그치? 요거 두 개 합이니까 최종 답은 228개. 이렇게. 되시겠죠? 그게 안 돼. 진짜 모르겠으면 현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노가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공부를 할 때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야. 이거 하면 뭐해? 현장에서 이렇게 안 풀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풀면 돼. 니네 무조건 틀려. 노가다는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실 때 이걸 내가 지금 이걸 일일이 세고 앉았다 하지 말고 고민을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완전 뻘짓거리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3의 배수 판정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컴비네이션 한번 끊고 갈게요. 잠깐 쉬세요. 자, 조합은 영어로 마찬가지 컴비네이션이라고 불러. 피자 아니고 임마. 자, 그래서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 컴비네이션의 C자를 따서 쓰는 거야. 자, 일단 요거의 정의는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돼. 이게 수녀라고 한 끗 차이야. 자, 서로 다른
우리가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이 원소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순열은 선택을 해서 그 R개를 줄을 세운 거죠. 그치? 자, 근데 컨비네이션은 이제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퍼뮤테이션 정의를 이용해서 나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NPR이라는 애가 뽑은 다음에 R개를 줄 세운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뽑았다는 거는 기호로 NCR로 표현을 하거든? 이게 이제 뽑는 경우의 수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줄을 세운, 즉 R팩을 곱한 게 퍼뮤테이션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요거의 정의를 N팩 나누기 N-R팩으로 배웠지. 그치? 자, 따라서 얘를 활용을 해서 자, 컨비네이션이라는 애는 NCR은 NPR을 즉 순열을 뭘로 나눈 거냐 하면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R팩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얘는 순열이 N팩 나누기 N-R팩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R팩으로 나눠준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모두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 이거는 의미적으로도 아시고 수식적으로도 보시면 되는데 봐봐. 니네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 N-R개가 남아있지. 그러면 내가 R개를 뽑는 경우랑 N-R개를 버리는 경우랑 당연히 똑같겠지, 경우의 수가. 이해돼? 응? 그럼 이걸 대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분모를 보면 곱하기 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 R팩이란 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R팩은요, N에서 내가 N-R을 뺀 거를 팩토리얼로 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얘는 NP N-R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눈 거냐면 N-R팩으로 나눈 게 돼서 얘가 뭐의 정의가 되냐면 N 컨비네이션 N-R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컨비네이션은요, 첫 번째 성질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랑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항상 같다야. 그래서 니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10명 중에서 7명을 뽑으래. 근데 이거를 갖다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편리하다고?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그럼 10C3은 10P3을, 여기에 10P3이잖아. 얘를 뭘로 나눈 거야? 3명이 줄 수는 3팩으로 나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가 120까지가 되는 거야. 그치? 되시겠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계산은 그냥 니네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 NCR이라는 애는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하시고, 마찬가지 요거 정의는요, 자, 뭐를 할 때 쓰시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사용을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정의 문제 한 2개 정도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경우의 수 도형 활용으로 몇 개 정리를 더 하고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행렬은 못하겠다 오늘. 자, 7번 가봐. 자, 방금 한 정의 가지고 세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래. 이 계산 문제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방법으로 가볼게. 자, 좌변은 2 곱하기, 자, NP2는 n 곱하기 n-1이야, 그지? 자, 더하기, 자, 4 곱하기, 자, NCR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NP4를, 즉 n 곱하기 n-1, n-2, n-3 여기까지가 NP4인데 얘를 갖다가 몇 팩으로 나누라고?
4팩으로 나눠주라고. 그치? 자, 근데 얘가 뭐랑 같냐 하면 np3과 같으니까 n, n-1, n-2랑 같다. 여기까지야. 그치? 자, 그러면 뭔가 n에 관한 4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수 원의 인수분해 방정식처럼 푸시면 절대 안 돼. 지금 구성된 이 문자들은 전부 다 무슨 수들이야? 자연수들이야. 절대 0이 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약분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문자의 공통인수들이 n, n-1이 보여. 얘네들은 죽여. 이렇게 죽일게. 얘도 이렇게 죽죠. 그치? 그럼 순식간에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4까지 죽여봐. 4하고 4팩 죽이면 3팩이니까 6만 남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6을 곱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 6 곱해주면 얘는 12로 바뀌고. 그치? 자, 그럼 얘는 요 2차식만 남은 상황이니까 전개를 할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남았고요. 자, 우변에다가는 여기다가 6이 곱해지니까 6n-12가 남은 상황이야. 그치? 되시겠죠? 약분하시면 순식간에 간단한 2차식으로 정리가 돼서 자, n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10이 넘어가면 30이고요. 요거 5하고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두 개가 되는가 확인을 꼼꼼하게 아무리 해봤자 둘 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 그치? 되시죠? 5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쵸? 되죠? 자,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금 20 컴비네이션. 자, 20개 중에서 지금 R 제곱 플러스 1개를 뽑은 거랑 20개 중에서 R 마이너스 1개를 뽑은 거랑 같도록 하는 지금 자연수 R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발상이 딱 두 개야. 똑같은 수만큼 뽑거나 아니면 여사건을 뽑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NCR, R개를 뽑거나 얘가 N-R개를 뽑은 게 항상 같다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황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뽑는 수가 서로 같은 경우, 즉 R제곱 플러스 1과 자, R-1이 같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얘를 갖다 이항을 시켜보니까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수가 나와서 될 수가 없다고.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경우를 만족해야 되는 경우, 즉 R제곱 플러스 1개를 뽑는 경우랑 20-R-1개를 뽑는 경우에 의해서 R이 구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요거 이항시키면요.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이고요. 요게 R 플러스 5랑 R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근데 R 자연수 선택하시면 되니까 R은 4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상황은 확인해 보시면 좌변은 20개 중에서 17개를 뽑는 컴비네이션이고 우변은 2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컴비네이션이 돼서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준 거야. 그치? 할 수 있겠죠? 응? 자, 2번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 관계식은 선생님이 증명을 지금 해드릴 건데 요 관계식은 일단 지금부터 외워두세요. 요거 확률과 통계 가서 저기 이항정리란 단원 가서 파스칼 삼각형 가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니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 암기하세요. 이거 외워 일단. 그 내가 이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보여줄 거야. 응? 자,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게. 증명은 얘들아 우리 퍼뮤테이션이랑 팩토리얼 증명 가지고 하면 돼. 자, 일단 좌변은 한번 써놓고 갈게.
자, NCR이라는 거는 NPR을, 즉 NPR이 N팩 나누기 N-R팩인데 이거를 R팩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야. 그치? 요게 이제 좌변이야. 자, 그럼 이제 우변도 얘로 만드시오란 말이야. 그치? 응? 자, 그럼 이제 우변도 한번 써봐. 자, 첫 번째 항부터. 자, 얘는 N-1P R-1을. 근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N-R팩. 요게 이제 퍼뮤테이션의 정의고. 얘를 다시 R-1개가 줄 쓰는 방법으로 나눠준 거야. 그치? 신민규 이번에 숙제 해와. 증명. 여기까지 됐어? 자, 더하기. 자, 이번에는 요거를 퍼뮤테이션 정의 쓰시면 N-1팩 나누기.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N-R-1팩. 요게 이제 퍼뮤테이션 정의죠. 자, 근데 얘를 다시 R개가 줄 세우는 방법인 R팩으로 나눈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제 팩토리얼 통분 한 번 하면 돼.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숫자로 나왔을 때 통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할 줄 아는 분들이 문자 통분 못한다 그러면 피곤해. 분모 분자에 4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두 개씩 비교해 볼게. 얘랑 얘는 요게 큰 수죠.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요게 큰 수지. 그럼 쟤를 통분을 하게 되면은 큰 수들로 통분이 되니까 분모는 요렇게 될 거야. 자, 앞에 거는 N-R이 크니까 요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R팩이 크니까 요렇게 통분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돼? 요 모자란 R 하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는 N-1팩에 R이 하나 곱해지면 되고요. 그치? 두 번째 항은 여기서 모자란 N-R이 곱해지면 되죠. 그럼 N-1팩에 두 번째 수는 N-R이 곱해지면 된다고. 이거 한 줄 쓰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주시면 그냥 여기서 바로 볼게. R과 -R은 사라지죠. 그럼 얘는 N-1팩에다가 실질적으로 N을 곱한 게 돼서 자, 증명이 끝났어. 자, 분모는 똑같고요. 좌변하고 분자가 N-1팩 곱하기 N이니까 N팩으로 바뀌어서 증명이 끝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외워두라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저게 지금 뭐랑 같다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8C2랑 8C3을 더하래. 근데 이거를 갖다 계산하면 두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계산이 뭐랑 같다는 거야? N-1, N-1 하나 키우고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8, 8이니까 9로 키우고 둘 중에 큰 거 선택한 거랑 같다고. 돼? 요거 두 개 합은 9C3과 같으니 이거 한번 계산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의 업그레이드 활용을 해볼게. 예를 들어 니네한테 이런 걸 물어봐. 자,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자, 5C3 6C4 즉 N과 R의 차가 2가 되도록 한 애들을 여기까지 더해보래. 시간이 있으시면 노가다 계산을 하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줄여봐. 얘 뭐랑 같을까? 그치, 10C7과 같아. 얘는 답이 120이야. 이게 돼야 돼. 자, 이게 왜 120이 되냐 보세요. 2C형 몇 가지야? 두 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야. 그치? 3C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내가 여기서 2C형을 3C형으로 바꿔도 식이 변함이 없지. 이걸 왜 바꿔준 거야? 이거 맞춰주려고. 자, 그럼 연쇄적으로 다 없어져.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n 하나 커지고 큰 거 선택. 그치? 요렇게 더하면 n 하나 커지고 큰 거 선택. 요렇게 더하면 n 하나 커지고 큰 거 선택. 요렇게 더하면 n 하나 커지고 큰 연쇄적으로 쭉쭉 가지.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9C 6이 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0C 7이 되는데 10C 7이 10C 3과 같으니까 120까지가 나온다고. 되시겠죠? 이 컨비네이션에 관한 이 합에 관련된 문제들에서 특히 나중에 확률과 통계, 특히 이항정리 단원 가서 너무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그냥 일단 현재 시점에서 외워두세요. 증명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증명은 학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로 물어볼 거야, 니네한테. 자, 그래서 7번 문제 증명으로 하나 보셨고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예제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몇 개 뽑기 하기 전에 뽑아놓고 할까? 아니야, 오늘 내용 정리 그냥 싹 하고 일단 시간 되는데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가자.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의 실생활 활용인데, 방금 배운 우리가 컨비네이션하고 이제 도형하고 엮어가지고 니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던져주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야. 요걸 갖다가 싹 다 정리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점이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어. n개 점이 있어. 자, 근데 이때 네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네 가지래, 세 가지. 선분의 개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선의 개수. 자, 마지막은 자, 삼각형의 개수까지 물어볼 거야. 선분은 얘들아 점이 몇 개 있으면 하나의 선분이 결정이 돼? 두 개 있으면 결정이 돼. 자, 따라서 선분의 개수는 n개의 점 중에서 내가 두 점을 선택만 하면 돼. 그 점들끼리 줄을 바꿀 필요는 없죠?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직선은요, 몇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두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면 선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직선의 개수는 단서가 붙어야 돼.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 그치. NC2라는 경우가 되려면 단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 그래야 직선의 개수도 NC2야. 근데 시험에는 당연히 3점 이상을 일직선 위에 주겠지. 그치? 그럼 이제 그것 처리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때 선분의 개수는 몇 개야? 1번은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선분이야. 그치? 자, 근데 이때 직선의 개수는 12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중복이 벌어져. 그치?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에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니까 그 중복되는 거를 빼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뺄 때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뉘어져야 돼. 어떻게 나뉘어져야 돼? 그치. 네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직선이 있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직선이 있죠. 그치? 자, 그러면 네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저 세 가지 직선에 대해서 경우에서 들어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 중복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이 직선이 사라져버려. 그치? 그래서 요 직선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 되는 게 일단 핵심이야. 그치? 이해돼? 마찬가지 요렇게 세 점의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직선은 몇 개 있어? 얘들아, 무조건 대각선이 핵심이야. 이런 거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3x4로 줬잖아. 근데 시험에서 거지 같은 학교들은 5x5로 준다고. 25개 점을 줘버려. 그럼 거기서 이제 세 점의 일직선 위에 있는 애들 진짜 신중하게 잘 세야 돼. 뭐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다 세야 된다고.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점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해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점을 주는 학교가 있다고, 이 미친 학교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세 점 일직선에 있죠? 기울기가 1이네. 5개 점 일직선에 있지. 기울기가 2이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눈 돌아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을 카운팅할 때 핵심은 얘들아 대각선을 잘 세야 돼. 신중하게. 자, 우리 문제는 지금 아까 다시 원상복귀 하시면 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시 몇 개 있어? 세 점 일직선 위에 있는 게 8개가 있죠. 세로선 4개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2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2개, 총 8개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때 요 8개 직선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세 점 중에 2점을 빼야 되는데 마찬가지 하나 남겨놓고 와야 돼. 그치? 사실 이거는 잘 안 틀려. 왜? 어렵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점이 많아지면 이제 애들이 가끔씩 실수한단 말이야. 대각선 중에서 빼먹는 걸 생겨가지고. 응? 자, 요거까지도 무난해. 얘들아,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얘는 단서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얘도 당연히 붙어야 돼. 그치? 왜냐하면은 일직선 위에서 세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얘는 이제 2번하고 차이가 뭐야? 2번은 하나를 남겨놓고 와야 되는데 삼각형은 남겨놓고 없이 그냥 다 빼면 되죠. 그치? 그럼 얘는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4점의 일직선 위에 있는 3개는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를 다 빼시면 되고, 8개 점 직선에 대해서 3점 중에 3개 있는 경우를 다 빼시면 된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점에 대한 기본 얘기고, 자, 요거에서 추가적으로 점에 대한 얘기가 뭐가 더 나오냐 하면, 4번째. 이쪽에서 하자. 4번째. 자, N각형에서 자, 니네한테 자,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봐. 얘는 어떻게 카운팅해? 대각선의 개수. 초딩 때 외운 공식 말고 2분의 n, n-3 이거 초딩 공식 말고. 야, 육각형은 점 몇 개 있어? 육각형은 점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대각선이란 것도 선분이잖아. 그럼 육각형에서 점 6개 중에서 2점을 선택하면 뭐 아니면 뭐야?
선분이거나, 아니, 변이거나 대각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뭐라고 다시? 변 아니면 아니, 대각선이라고. 그러면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N각형의 N개점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못 뺀 거야? 변의 개수 뺀 거야. 나머지는 다 대각선이니까. 그치? 이거를 갖다가 통분한 게 니네가 초등 때 배운 그거야. 어? 이거 통분해봐. NC2는 NP2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지. N은 2분의 2N이야. 그럼 요거 2분의 N 묶어주면은 N-1 빼기 2니까 이거잖아요. 이해돼? 어? 요건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거 물어봐. 자, 이제 대각선을 뽑았어. 근데 자, N각형에서 자, 대각선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을 거야. 그치? 대각선들이 만나서 생기면 교점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때 만나서 생기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를 물어봐. 몇 개가 생기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라는 거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에 만약에 정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외접원의 센터에 생겨. 그치? 근데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도 센터에 생기지.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길이들을 적당하게 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최대란 의미는 중복이 없이 만나는 교점을 모두 카운팅을 했을 때 몇 개가 생기느냐 이거야. 몇 개 생겨? 다 마시는 분? 이건 뭐야? 자, 얘는 NC4야. 응? 자, 이게 왜 NC4인가 이해를 해보자.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려면 얘들아 대각선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이 NC4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N개 점 중에서 4개 점을 뽑는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 N개 점 중에서 4점을 이렇게 뽑았어. 4점을 뽑았어. 그럼 이렇게 4점을 뽑으면요. 더 많이 읽어볼게. 육각형이니까 너무 대각선이 국한된다. 자, 이런 둘, 셋, 넷, 팔각형이 있다고 해봐. 자, 그럼 이 팔각형에서 내가 4점을 이렇게 뽑았어. 뽑았다고 쳐봐. 그럼 대각선이 몇 쌍 만들어져? 2쌍 만들어지지. 즉, 교점이 없는 대각선이 만들어지고 교점이 있는 대각선이 만들어져. 즉, 4점당 교점이 반드시 몇 개씩 나와? 1개씩 나와. 근데 이 교점을 최대한 중복 없이 싹 펼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최대 개수의 의미야. 그러니까 최대 개수란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중복만 안 되게 만들어 봐 이거거든? 그럼 우리는 몇 개 뽑으면 돼? N개 점 중에서 4점을 뽑을 때마다 교점이 하나씩 발생이 된다야. 되시겠죠? 응? 자,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해는 됐지?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봐봐. 간격이 일정한 평행선이 있어. 이렇게
한 5개만 그어볼게.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L개의 평행선이 있다고 쳐볼게. 응?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간격이 일정한 평행선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5개만 그어볼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M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때 저기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전체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 이건 어떻게 구해? 그치. 평행사변이란 거는 한 쌍에 마주보는 대변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즉, 평행선을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된다고. 요렇게 하나 뽑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하나 뽑게 되면은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가로선 중에서 2개를 뽑으시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된다고. 이해돼? 응? 자,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뭘 물어보냐면 저기서 뽑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아닌 거를 물어봐. 지금 내가 간격이 다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요 단위 사각형 하나는 마름모야, 그치? 근데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뽑는다 그래서 이거는 마름모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마름모가 아닌 거는 몇 개냐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마름모 빼면. 그쵸, 마름모를 빼야 돼. 뭐의 해석이야? 부정해석이야, 그치? 마름모 아닌 거는 세는 거는 쉽지 않아. 마름모는 쉽단 말이야. 얘는 전체에서 마름모를 빼야 돼. 자, 근데 이거 마름모를 세는 방법은 얘들아 공식 없어. 그냥 세야 돼. 크기를 나눠서. 근데 구구단만 하면 되거든요. 제일 작은 마름모는 몇 개 있을까? 가로 4개, 세로 4개 있겠지. 그치? 그 다음 단위 큰 마름모는 요거지. 그럼 얘는 몇 개 있겠어? 가로 3개, 세로 3개 있을 거야. 금방 센다고. 그 다음 마름모는 2개 있겠죠? 그 다음 마름모는 유일하게 1개만 있을 거라고. 그 크기별로 칸수만 세면 된단 말이야. 그치? 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거까지 물어보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요거 잘 알아야 돼.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정엠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 물어보고 둔각삼각형의 개수 물어보고요. 예각삼각형의 개수 물어봐. 요거 물어봐. 응? 자,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이 새끼야. 이 새끼부터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시로 얘는 십각형으로 해줄게. 자, 정엠각형은 얘들아 원에서 그냥 그리는 게 제일 편해. 자, 십각형이니까 꼭지점 10개 있잖아.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 있고, 그럼 여기 이제 4개씩 있을 거야. 그럼 적당하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요런 십각형이 정십각형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럼 이때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원 그린 이유가 있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야? 90도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선택하냐면 직각삼각형은 하나의 지름을 선택을 해봐. 그치? 이 지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8개 나오죠. 우리는 뭐만 선택하면 되니까? 다른 하나의 꼭지점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 이때 요걸 1번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지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나머지 한 꼭지점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럼 얘는 지름 선택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직각형이니까 지름 선택의 경우의 수가 5가지죠. 꼭지점 선택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8가지지. 자, 그래서 요게 40가지가 나와. 일단 직각은 쉽죠? 얘를 잘해야 돼. 둔각. 예각은 얘들아 세는 방법이 없어. 예각은 전체에서 1번, 2번 빼는 거야.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 빼시고 둔각 빼시면 돼, 예각은. 응? 자, 그러면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둔각 세봐. 여기서 둔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때린다. 자, 직각은 내가 세드렸으니 자, 시간을 3분 드릴게요. 자, 둔각 삼각형 세보세요. 얘들아, 경우의 수 카운팅의 핵심은 중복 없이 빼먹는 거 없이 세는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둔각 삼각형이라는 거는 요 직각을 기준으로 요 왼쪽에서 형성되는 삼각형은 다 둔각이야. 이 꼭지점 하나에서 출발했을 때. 그치?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거 지금 둔각이죠? 뭐 이런 거 지금 둔각이지? 그치? 이해돼? 근데 얘를 갖다가 양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각이 되는 상황이 많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도 둔각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으로만 둔각을 센 다음에 한 바퀴를 삥 돌릴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삼각형은 이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카운팅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둔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하나의 기준점을 정했을 때 마주보는 지름을 제외한 나머지 4점 중에서 내가 2점만 뽑으면 돼. 이해돼? 그럼 나머지 4점 중에서 2점을 뽑는 방법이 4C2죠. 이해돼? 꼭지점 몇 개 있어? 10개 있어. 둔각이 60개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왜 한쪽만 한 거야? 중복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돼? 그럼 한 꼭지점 기준으로 내가 계속 왼쪽만 세나가면 전체가 다 세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둔각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요거 2개가 니네가 지금 이거를 까먹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질 거거든요? 그럼 예각은 전체를 이거 2개 빼면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도형에서 컴비네이션 활용 문제들은 다 한 것 같아.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넘어가셔서 하나씩 가볼게. 17-7번. 자, 남자 6, 여자 4이 있는데 자, 1번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으래. 뭐 뽑기만 하면 되니까 뽑자. 자, 남자 6명 중에서 3명 뽑으시고요. 동시에 곱하기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래. 그치? 자, 6C3 얼마냐? 6P3을 3팩으로 나눈 거니까 암산해봐. 654 나누기 6이니까 20. 그치? 4C는 43 나누기 2니까 6이야. 그치? 그럼 요거 120까지. 그쵸?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6명을 뽑는데 여자가 4명이 포함되래. 이게 장난이지. 누구만 뽑으시오야? 남자만 몇 명 뽑으라는 얘기야? 2명 뽑으라는 얘기야. 남자만 2명 더 뽑으면 되니까 65 나누기 2. 15. 자, 3번. 자, 이번에는 4명을 뽑는데 적어도 여자 1명을 뽑으래. 무슨 사건? 여사건 하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 근데 누구 빼야 돼? 남자만 뽑는 경우를 빼시오죠. 그치?
1987 나누기 24 얼마냐? 720인가? 210인가? 210. 한 번 더 나눴구나. 210. 6시 4는 뭐가 편해? 6시 2가 편하다고. 65 나누기 2니까 15. 그치? 195. 되죠? 4번. 자, 마찬가지 4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남자, 여자가 한 명씩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장난이네. 3번에서 뭐 하나 더 빼면 돼? 1 하나 더 빼면 되죠. 남녀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를 빼고 또 모두 빼야 돼. 여자만 뽑는 경우도 빼잖아. 그치? 근데 남자만 뽑는 경우가 아까 195가지였잖아요. 여자만 뽑는 경우는 4명 중에 4명 다 뽑는 거니까 한 가지만 빼면 되겠죠. 이해돼? 요게 194가지. 그치? 요거 2개 빠지면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다 들어가겠죠? 응? 자, 6번. 자, 그 다음 9번. 자, 이번에는 남자 5,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 여자 2명을 뽑아서 자, 줄을 세운대.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미쳐서 틀려. 줄을 세운다니까 이 병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남자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고 앉았어. 이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줄을 세우면 남자끼리 줄 서고 여자끼리 줄 서니까 섞이지가 않잖아. 이해돼? 뽑아놓고 한 번에 5명을 다 돌려야 된다고. 되시죠?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 헷가닥하면 안 되고. 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시고요. 먼저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세요. 총 5명이 뽑혔지? 그 5명을 한꺼번에 줄을 세우란 얘기야, 문제가. 되시겠죠? 5팩이 곱해지는 거랑 3팩, 2팩이 곱해지는 건 다르잖아. 자, 그래서 5C3은 5C2랑 같으니까 10가지, 4C는 6가지, 5팩은 120가지. 자, 60 곱해지니까 7200가지가 답이야. 그치?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뽑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 자, 남자를 3명을 뽑는데 A는 무조건 뽑으래. 그러면 몇 명 더 뽑으면 돼? 4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자를 2명을 뽑는데 B는 무조건 뽑으래.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5명이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줄 서래? 남자 A하고 B는 무조건 이웃하게 줄 서래. 그러면 나머지 3명하고 줄을 서면 되는데 얘가 한 몸 취급이니까 5팩이 아니라 4팩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B는 자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가 곱해져야 된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4C는 6, 3C는 3, 4팩 24 곱하기 2. 36에다가 24, 720에 144, 864.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요게 뽑아서 나열하기. 뽑아서 나열하기 틀리면 안 돼.